자, BT입니다. 저번 시간에 화법 전환할 때 왜 평소문 화법 전환, 그러니까 다운표 안에 들어있는 말이 마침표로 끝나는 그런 평소문 화법 전환을 봤죠. 화법 전환 평소문 할 때는 이게 다운표 풀면서 이 문장 연결시켜주는 접속사로 접속사 대체를 썼었잖아. 근데 이번에는 의문문하고 명령문 화법 전환 보면 의문문은 또 의문사 있는 의문문하고 의문사 없는 의문문의 차이가 있죠. 이것처럼 Where are you going? 너 어디 가고 있냐라는 의문사 where, 의문사 있는 의문문이죠. 의문사 있는 의문문을 화법 전환하면 이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접속사로 그냥 의문사 그대로 쓰면 돼. Where 그대로 써서 그리고 화법 전환, 의문문 화법 전환할 때는 전달 동사로 ask를 쓰는 거야. 평소문 전달 동사 할 때는 say나 아니면 tell을 썼죠. say나 said는 그대로 say, tell 쓰면 되고, say 쓰면 되고, 왜 say to나 이런 것들은 tell로 바꾸라고 이렇게 해놨잖아. 그런 거, 전달 동사 어떻게 쓰는지는 몇 개 안 되니까 외우면 되고, ask가, 의문사 같으면, 의문문 같으면, 화법 전환할 때 이렇게 전달 동사를 ask로 바뀌어서. 이거, 어떻게 생각해보면 왜, 어디 가냐? 이렇게 물었다라는 소리니까, 당연히 ask를 쓰겠죠. 그래서 she asked 하고 where 쓰고, 이것도 당연히 다운표 풀면서 이 다운표 안에 있는 그 주어도 그녀가 물은 거니까, 너 어디 가냐? 이건 나한테 그녀가 물었다는 소리일 때가 you를 I로 바꿔서, where I, C에도 앞에 주절이 과거니까 또 C에도 맞춰서 과거로, where I was going.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의문사에 있는 의문문은 의문사를 그대로 써서 주어 동사 형태로 써주면 돼. 마치 간접 의문처럼. 대신 의문사가 없으면 어떡하냐?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 이것처럼. Could you lend the book to me? 너 그 책 나한테 좀 빌려줄 수 있냐? 이것도 의문문이지만 이건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죠. 그러니까 where나 when이나 what이나 이런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 그럼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은 그러면 화법 전환할 때 어떻게 하느냐? 다운표 풀면서 if나 whether 같은 요 접속사, if나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명사들이 그런 접속사에 써서 화법 전환을 하는 거, 인지 아닌지. He asked her. 그리고는 if나 whether 쓰고 주어 you, 그가 그녀에게 물으면서 너 어쩌고 하니까 이제 you를 she로 바꿔서 she 쓰고 주절이 이렇게 과거니까 여기도 과거로 could 써서 if she could lend the book to him. 자기한테 그 책을 빌려줄 수 있는지 물었다. 이건 좀 could가 과거형이라고 쓴 게 아니고 can보다 조금 공손한 표현으로 could를 쓴 거. 근데 이제 이렇게 화법 전환을 바꾸고 나면 간접으로 바꾸면 ask를 이렇게 맞춰서 C에 맞춰서 could로 쓴 거죠. 밑에는 과거 could를 쓴 거지만 위에 could는 그냥 좀 더 공손한 표현으로 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to me, me를 또 이렇게 나한테 빌려줄 수 있냐고 그가 그녀에게 물은 거니까 me를 힘으로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도 신경을 써야 하더라. 그래서 일단 명령 의문문을 화법 전환할 때는 의문사 있으면 그 의문사를 쓰고 주어 동사 이런 형태로 바꾸고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 같으면 if나 whether 접속사 쓰고 주어 동사 형태로 바꾸면 돼요. 명령문은 어떻게 하냐? 이것처럼 내 친구들이 나한테 뭐라고 말했다고 try this new app now. 지금 이 새 앱을 한번 사용해 보라고. 그렇게 얘기했다. 일종의 명령문은 동사 원형부터 시작되는 앞에 you가 생략되는 동사 원형부터 시작되는 게 명령문이죠. 이런 명령문은 전달 동사를 이런 식으로 advice나 order나 이런 식으로 바꿔도 되고 그리고 나서 보통 왜 이런 저번 다른 것도 봤지만 시각이나 사역동사 같은 뒤에 목적보호로 동사 원형 오고 그렇지 않으면 목적보호로 투부정사 온다고 많이 봤죠. 그래서 이런 것들 told 이런다, tell, ask, advise, told 이런 건 다 지각 사역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목적보호 이렇게 투부정사 오는 그 오형식 문장 형태를 생각하면 명령문 간접어법 이렇게 동사 원형을 이렇게 직접 앞부분의 어떤 동사, 명령문의 동사, 이것처럼 try라는 이 동사를 투부정사를 이렇게 바꿔서 주어동사 목적어, 목적보호로 투부정사 오는 그 오형식 문장 구조가 생각이 나면 돼요. 그래서 명령문의 이 화법 전환은 명령문의 동사를 투부정사로 바꾸는 거. 그래서 my friend said to를 tell이나 toll로 바꿔서 이게 said 과거니까 tell의 과거는 toll도 이렇게 나겠죠. tell, ask, advise 또는 order 상황에 맞춰서 쓰면 돼. 굳이 tell을 안 쓰고 여기 advise를 써도 상관없죠. 친구가 나한테 뭐라고 to tell that new application then now를 또 이렇게 화법 전환하면서 then으로 이렇게 바꾸는 이런 부사를 바꾸는 것도 화법 전환에 좀 귀찮은 것 중에 하나죠. 자, 이런 식으로 의문문이나 명령문 화법 전환. 그러니까 의문문은 의문사 있는 의문문은 의문사 뒤에 주어 동사 형식. 의문사 없는 의문문은 if나 whether 쓰고 주어 동사 형식. 그게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명령문 같으면 동사를 투부정사로 바꿔주니까 쉬운 거죠. 자, 그럼 이 직접을 간접으로 바꿀 때 틀린 거 있으면 찾아서 고쳐라. 자. When will the event start? 의문사 있는 의문문이죠. 그러면 화법 전환할 때
they wondered 하고 when 의문사 그대로 쓰고 주어 동사 또 이벤트 쓰고 앞에 이렇게 시제가 wondered 과거니까 여기도 시제 맞춰서 will이 아니고 would로 이렇게 would start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1번은 will을 would로 고쳐주면 되는 거고 2번은 she asked 그녀가 뭘 can you help me with this 너 이거 내가 이거 하는 거 좀 도와줄 수 있나 의문사 없는 의문문이죠. 의문사 없는 의문문을 합전할 때는 뭐 접속사로 if나 whether 쓴다 그랬죠. that이 아니고 if나 또는 whether를 써서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접속사를 써야 되는 거. that은 평소문의 합법 전환할 때 쓰는 거고. 그래서 he asked 뭘 물어봤다고 if I could have you를 I로 고치고 C를 ask니까 could로 과거로 고쳐서 I could have 그리고 she니까 her로 이렇게 me를 her로 바꿔서 help with this를 또 that로 바꾸고 이것도 다 맞아. 그래서 she asked that이 아니고 if나 whether 바꾸고 I could help her with that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that을 if나 whether로 바꿔주면 되고 3번은 my father said to me 뭐라고? buy some grocery on your way home. 명령문이죠. 명령문의 합법 전환은 이 명령문에 쓰인 동사를 투부정사로 바꾸면 된다겠죠. 왜 tell이나 told는 지각사역도 아니니까 이렇게 목적어고 목적보호마 투부정사를 쓴다는 그것만 알아도 이게 to buy가 맞겠죠. 그래서 my father told me to buy some grocery. 어디에 on하고 you를 my로 고쳐서 on my way home. 내가 집에 오는 길에 식료품 사오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소리죠. 그 buy를 to buy로. 그러니까 그 명령문의 합법 전환은 그 명령문에 쓰인 동사를 그냥 이렇게 투부정사로 바꿔주면 돼. 별거 없죠. 그 다음 합법 전환으로 이거는 이제 직접을 간접 이게 똑같이 위에랑 똑같은 거잖아. 자, why did you make that decision? 왜 그런 결정을 내렸냐? 의문사 있는 why라는 의문사 있는 의문문이죠. 그럼 이거를 she inspired me of 하면 어떻게? why 의문사 그대로 쓰고 주어를 써야 되겠죠. 주어를. you 나한테 물은 거니까 why I 그리고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나한테 inquire 물었다. 물은 시점보다 그런 결정을 내린 게 내가 더 전에 내린 소리일 테니까 세 차례 나서 why I 그냥 made가 아니고 과거 이 주절의 과거보다 더 과거인 과거 완료로 had made 이렇게 써놓겠죠. why I had made 그리고 that decision 그 결정 그대로 그냥 쓰면 되겠죠. that decision this는 that으로 바꾸지 말고 that은 그대로 됐으면 돼요. 그래서 he inquired of me why I had made that decision 이렇게 why 의문사 뒤에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 why I had made that decision 이렇게 쓰면 간접어법으로 바꾸는 게 되겠죠. 그 밑에는 그들이 ask 물었다. 뭘? Did you hear that noise? 너 그 소리 들었냐고? 그 소음 들었냐고? 이건 의문사가 없는 의문이죠. 의문사 없는 의문이니까 합법 전환할 때 연결시켜주는 연결 접속사로서 뭐 if나 whether 쓴다고 했죠. They asked if 뭐 나한테 물어서 너 들었냐니까 if 뒤에 you를 I로 바꿔서 if I 뭐 들었냐는 소리 물은 시점보다 너 들은 게 더 전일 테니까 이것도 그냥 단순 과거로 heard 써도 되지만 이건 시제 전환해서 had heard 이렇게 과거 완료로 They asked if I had heard that noise 그렇게 쓰면 되겠죠. 내가 그 소리를 들었는지 그들이 물었다는 거. if 또는 뭐 whether 써서 if I had heard that noise 이런 식으로 의문사 없는 의문문은 합법 전환할 때 연결시켜주는 접속사로 if나 whether를 쓴다고 했죠.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의미야. 그 밑에는 My teacher said to me, complete the assignment by tomorrow. 내일까지 by tomorrow. 내일까지 그 과제, assignment 과제죠. 그 과제를 complete 해라. complete가 동사로 쓰면 완성하다, 끝내다 이런 소리니까 완성하다, 끝내다 이런 소리니까 내일까지 그 과제 끝내라는 명령문이죠. 명령문 합법 전환하면 이 동사를 투부정사로 바꿔서 My teacher told me to complete the assignment. 그 과제를 뭐 내일까지라는 된전 이 내일 by 뭐 the next day 그 다음 날까지 the next day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by the next day 그 다음 날까지 끝내라고. 일단 이 명령문에 합법 전환할 때 이 동사를 이렇게 투부정사 형태로 바꾼다는 거 이게 키포인트예요. 뭐 이거는 지각 사역 아니면 이 tail도 지각도 사역도 아니니까 목적어 목적보호는 오형식 적히면 이 목적보호 자리에 투부정사 온다는 거 그거 알아도 여기에 to complete로 바꾼다는 게 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합법 전환 뭐 평서문이나 아니면 이렇게 의문문이나 명령문 합법 전환할 때 뭐 전달 동사 뭐로 바꾸는 건 별거 없으니까 그거 보고 그리고 뒤에 이렇게 뭐 뒤에 있는 다운편에 들어있는 그 직접 합법 표현이 평서문이면 연결접속사로 that을 쓰고 의문문이면
의문사 있는 의문면 의문사를 그대로 써서 주어동사, 의문사가 없는 의문면 if나 whether 쓰고 주어동사. 명령문 같은 건 어떻게 해? 동사를 to 정사 형태로 바꿔서 화법 전환을 시켜주면 돼요. 물론 뭐 자세하게 그 세세한 부분들 다운표 안에 들은 그 직접 화법을 간접으로 바꿀 때 그 다운표 안에 들어있는 그 문장의 주어를 또 거기 상황에 맞게 또 바꾸고 또 시제에 맞춰가지고 또 동사를 써주고 뭐 부사나 이런 부사구 형태들도 좀 바꿀 거 있으면 바꾸고 이렇게 해서 좀 귀찮기는 한데 뭐 투정사 뭐 이렇게 화법 전환하는 게 요즘은 그렇게 문제 되게 어렵게 나오지 않아요. 학교 뭐 내신에 나와도 정해져 있는 주로 이렇게 의문문의 화법 전환이 보통 나올 텐데 그래서 의문사 없는 의문문 화법 전환할 때 이렇게 if나 whether 써서 주어 동사 쓰고 하는 그 정도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화법 전환이 나오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화법 전환이라는 거 이렇게 다운표 안에 들어있는 이런 직접 화법을 다운표를 풀면서 만들어주는 게 화법 전환이라고. 그래서 다운표 안에 들어있는 이런 걸 직접 화법, 직접적으로 묻는 직접 화법. 그리고 다운표 풀어서 뭐 접속사를 써가지고 쓰인 거는 간접 화법. 그러니까 화법이라는 거 직접에서 간접으로, 간접에서 직접으로 바꾸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런 개념적인 어떤 이해만 조금 하고 있으면 돼. 자, 한 페이지만 더 보면. 자, 이것도 보통 이 시간의 부사절만 나와있지만 아마 뒤에 조건의 부사절도 나올 거야.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를 안 쓰고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는 게 이게 중학교 1학년 후반부터 해서 정말 주구장창 봤던 문법인데도 불구하고 이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에서 미래 안 쓰고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그런 거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여기 보면 이렇게 시간의 부사절 이끄는 접속사, 뭐 when을 대표적으로 해서 after나 뭐뭐 이후에 since, every time 뭐뭐 할 때마다, 뭐뭐 하는 동안 while, before나 once도 왜 접속사로 써서 일단 뭐뭐 하면이라는 시간의 접속사로 쓰이죠. by the time도 뭐뭐 할 때쯤이라는 시간의 접속사. as도 뭐뭐 할 때, 뭐뭐 하면서 해서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접속사 as 있죠. until, till 다 뭐뭐 할 때까지라는 접속사. as soon as도 모르는 분도 많던데 뭐뭐 하자마자 라는 뜻의 접속사죠. 이렇게 시간의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웬만 알고 있지 말고 이런 것들도 당연히 다 알고 있어야 돼. 이런 부사절, 이런 접속사들이 이끄는 시간의 부사절은 뭐 미래를 안 쓰고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는 건데 여기 지금 보면 As I go to school, 내가 학교에 갔을 때 I often think, 내가 종종 뭐에 대해서 what to eat after school, 방과 후에 after school, 방과 후에 뭐 먹을까 종종 생각한다는 거. 근데 이런 것처럼 뭐 학교에 가면, 학교에 갔을 때 이런 것들도 보통 뭐 학교에 가고 나면 해서 일종의 뭐 학교에 갔을 때 썼던 조건으로 써서 내가 학교에 가게 되면서 I will 어쩌고 저쩌고 뭐 이래를 쓸 것 같지만 이렇게 현재 쓴다는 거죠. 이것도 as soon as 맞아 알람이 울리자마자 he get out of the bed, 침대에서 나와서 즉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 gets out of bed, 침대에서 나온다. 이것도 뭐 맞아라고 어떤 시간의 부사절 이끄는 접속사 as부터 as soon as, 즉 이때 시간의 부사절이죠. 시간의 부사절이니까 이렇게 뭐 미래로 will go, will 뭐 여기서 willing 이렇게 만약에 willing 이렇게 미래로 적혀 있으면 틀렸다는 거예요. 이것도 go가 아니고 뭐 will go 이렇게 미래로 적혀 있으면 틀렸다는 거예요.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가 아니고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는 거. 이게 조금 나중에 when 같은 경우에도 왜 뭐할 때란 접속사에 이끄는 부사절 이끄는 접속사로 when을 쓸 때도 있지만 이게 언제라는 의문사로 쓰일 때도 있잖아. 그럴 때는 미래 써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의 부사절인지 조건의 부사절인지 그걸 파악하는 게 조금 중요하긴 하죠. 요 위에 이분도 the doorbell rang, 현관벨이 울렸다 많은 동안. 이건 이제 앞에 시에 맞춰서 앞에 과거니까 여기도 과거로 해서 was watching TV. 집에서 그녀가 TV를 보고 있는 동안 시간에 이 어떤 현관벨이 울렸다 해서 이거는 거 맞춰주는 거는 뭐 시간 시제 일치시켜주면 되는 거니까 별거 없는데 일단 시간이나 조건에 어떤 부사절이 쓰이고 뭔가 거기 미래의 어떤 언제를 나타내는 미래의 어떤 시제가 와야 될 것 같다 할 때 그때 미래 안 쓰고 현재 시를 쓴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 밑에도 보면, 자, 뭐 해석하라고? As my mother entered the living room. 이거 엄마가 거실에 들어왔을 때 그녀가 엉망진창인 걸 발견했다. 이건 뭐 주절이 이렇게 found, 과거로 써놨으니까 이것도 과거로 쓴 거. 이건 CLC 시키는 거 맞죠? Some students keep the door, keep the TV or music on. keep on 하면 켜놓다는 소리죠. 몇몇 아이들은 TV나 음악을 켜놓고 있는다는 거. 뭐 할 동안. while they do the homework. 숙제하는 동안. 이거 뭐, 그냥 평상시에 뭐 하는 동안이니까 그냥 현재로 그냥 쓰면 되겠죠. 주절도 이렇게 keep 현재로 적혀 있고 해서. while they do the homework. 숙제하는 동안 TV나 음악을 켜놓고 있는다는 거죠. 이런 거 켜놓고 하면 당연히 숙제에 집중이 안 되지.
The museum remain 뒤에 이렇게 형용사가 보호로 온다고 했죠. 그 박물관이 open, 문이 열린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Until the last visitor left. 이것도 그 마지막 방문객이 left가 leave의 과거로 쓴 거죠. 이렇게 주절이 과거니까 until이야 부사들도 이렇게 CLC에서 과거로 써서 그 마지막 방문객이 떠날 때까지 그 박물관이 remained open, 문이 열린 채 있었다 해서 문 열고 있었다는 거죠. 그 밑에는 필요시 어형 변화 쪽에서 주어진 표현을 한 번만 써라. 그 발표가 끝날 때쯤 청중들은 박수를 치고 있었다. The audience was applauding 해서 이렇게 과거 진행형으로 적혀 있죠. 그러면 발표가 끝날 때쯤, 뭐할 때쯤이라고 쓰는 이 by the time을 쓰면 되겠죠. by the time. 언제? 그녀가 발표를 끝낼 때쯤. she 끝내다 해서 주절에 이렇게 was applauding 과거 진행형 적혀 있으니까 여기도 끝낼 때쯤에서 finished 과거형으로 맞춰서 she finished 그리고 her presentation 그대로 쓰면 되겠죠. her presentation. 그녀가 발표를 끝낼 때쯤에 the audience was applauding 이렇게 주절이랑 부사절이랑 이렇게 시켜주면 되고 5살 이후로 피아노를 연주해왔다. 5살 이후로 이게 지금 since가 뭐뭐 이후로라는 소리죠. since 써서 즉 5살 이후로 she has been playing 현재 완료 진행형으로서 피아노를 계속 쭉 연주해오고 있다. 그럼 5살 과거를 나타내는 5살 when since 그러니까 he's 과거로 was 5 years old 이렇게 쓰면 되겠죠. 5살 이후로 5살 때 과거 즉 5살 때 과거 그때 이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피아노를 연주해오고 있으니까 has been playing 이렇게 현재 완료 진행형으로 쓴 것도 맞겠죠. 그 다음 그녀는 이메일을 받자마자 하자마자 하면 여기 once 받자마자는 표현 어디 있는가? once가 이게 보통 일단 하면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는데 일단 하면 이렇게 쓰는데 이걸 일단 하면 하자마자 이렇게 그런 의미로도 써서 여기 once를 쓰면 되겠네. 그녀가 이메일을 받자마자 즉 이메일을 일단 받고 즉 이메일을 받자마자 그녀가 이메일을 받자마자 여기 뒤에 주절 보면 she replied 응답해줬다 라고 이렇게 주절이 과거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과거로 해서 she received the email 그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그 이메일을 받자마자 received the email once she received the email she replied with the necessary information 필요한 정보를 담아서 reply 답장해줬다는 거고 4번에 그가 자신의 조부모를 방문할 때마다 그분들은 그가 가장 좋아하는 그 조부모들이 prepare 뭘 준비해줬다고 그가 제일 좋아하는 meal 식사를 준비하신다. 그리고 할 때마다 라고 저기 every time 쓰면 되겠죠. every time 그가 방문할 때마다 이게 지금 방문하는 게 앞으로 방문을 할 때마다 그런 거지만 이렇게 미리 안 쓰고 시간에는 조건의 부사절을 미리 안 쓰고 현재가 미래를 대신하는 거 이게 he하고 visit 현재형으로 써서 visit도 이렇게 s 붙여줘야 되겠죠. every time he visit his grandparents 이렇게 써주면 돼요. every time he visit 그래서 지금 이 문법은 이 시간의 부사절 조건의 부사절 이런 거 뒤에만 하면 조건의 부사절 나올 텐데 중요한 키포인트는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 안 쓰고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는 거. 그러니까 또 미래 표현을 쓸 것 같은데 이런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 안 쓰고 현재를 쓴다는 거. when이나 이런 거 쓸 때 네가 내일 어디 도착했을 때 나한테 전화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할 때 그때 어떻게 보면 내일 할 때니까 미래를 쓸 것 같지만 그런 시간의 부사절에서는 미래 안 쓰고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는 거. 그래서 will arrive가 아니고 arrives 이렇게 현재를 쓴다는 그런 게 포인트고 그냥 단순히 CLC 시켜주고 하는 거는 별로 이렇게 다 이렇게 알고 있는 지금 여기 그래서 시간의 부사절에서는 이런 식으로 쭉 해놓고 딱히 문법 설명도 크게 없다는 게 약간 조금 이상한 시간의 부사절에서는 그냥 그 한 개만 어떤 미래 안 쓰고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는 그 한 개만 제대로 얘기해줘도 될 텐데 그냥 일반적인 CLC부터 시작해서 쭉 장황하게 이렇게 표현해놨다는 게 조금 생뚱맞기는 하네요. 그래서 주절하고 부사절하고 시에 맞춰가지고 CLC 시켜주는 거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에서 이 제일 마지막에처럼 이렇게 자신의 조부모를 방문할 때마다 조부모 방문하는 건 물론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거지만 어쨌든 그렇게 지금 아니고 나중에 방문할 거라서 will visit 이렇게 미래를 쓸 것 같지만 visit 이렇게 현재형으로 쓴다는 거 이런 것들 이런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 안 쓰고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는 거 그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문제를 내놓고 설명을 해놨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생뚱맞게 그냥 전반적인 뭐 시질치나 이런 것들만 내놔가지고 왜 이따위로 내놨는지 왜 이렇게 만들어놨는지 좀 의문스럽군요. 여하튼 시간 다음에 어떤 조건의 부사절 하겠지만 이거 그리고 아까 전에 앞에 봤던 거 화법전환 뭐 의문문이나 명령문 화법전환 다 어렵다고 생각하고 보면서 아 이렇게 바꾸는 거구나 하고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할 정도면 되면 돼. 다 이해를 못해도 상관없으니까 이런 거 보면서 아 그래서 저렇게 하고 뭐 저렇게 문장 만들고 저렇게 과거형으로 쓰고 뭐 그런 것들 아 그렇구나 하고 좀 뭐 고개만 끄덕끄덕할 정도만 된다고 뭐 이해가 안 돼도 상관없어. 알겠지? 화법전환은 또 어려워하지 말고 시험에 나오면 화법전환은 진짜 뭐 간단한 어떤 부분만 나올 테니까. 그리고 모의고사에 화법전환에서 뭐 문법 문제 나오고 그런 일은 없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런 뭐 명령문 화법전환, 의문문 화법전환, 뭐 이런 시간의 부사절 이런 말 난 한 번도 문법에 대해서 들어본 적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음에 아 그런 거 들어본 적 있다고 생각날 정도만 하면 돼요. 오케이?